오늘 참여하신 분들 3분 정도 질문이나 소감 등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소감 나누시고 그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체중증 발달장애인 1인 집중 지원 서비스 하는 복지관에서 왔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희 당사자분들한테 정말 꿈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도전적 행동이 좀 심하신 당사자분들이 계실 때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좀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했는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혹시 그 답변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전 질문에 그런 질문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마침 올해 월평빌라 실무연수 준비하면서 고도 지원, 도전 행동, 문제 행동 이거 공부를 동료들하고 했어요. 좀 많이 해본 결과 우리가 아주 어려운 입주자라고 하는 분들을 도울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한계 설정이겠다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이분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학원을 다니게 해야지, 아니면 이분과 의사소통해야지, 아니면 이분들을 그 행동을 고쳐야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출발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기대, 막연한 기대나 바람, 이 출발이 되면 직원도 힘들고 입주자분들도 힘들고 기관도 힘들더라고요. 전문가도 심지어 우리가 시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도전 행동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연세대학교 정경미 교수님이 쓰신 문제행동 표준행동 지침이라는 그 지침에서 근거해서 많이들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한계를 먼저 설정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에서 이분에게 어디까지 기대를 하거나 이분의 행동 어디까지를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인가 혹은 도전 행동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돕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도와야 될 것과 내려놔야 될 것과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될 것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정말 너무 심한 혹은 자해가 심하거나 타해가 심하거나 의사소통이 다른 사람과 너무 힘든 경우에는 그런 외부 활동을 못하죠. 그분은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한계 설정에서 이분은 얼마쯤에 도는 행동이 있지만 그것이 외부에 나가서 학원에 가서 한번 아까 노래교실이나 교회나 아니 마라톤 클럽에 가서 한번 해볼 만해. 그래서 한번 주선해 봤더니 안 돼. 다른 곳도 한번 해보고 싶어. 가봤더니 또 안 돼. 한 몇 곳을 다녀봤더니 그래도 잘 맞는 데가 생겼어. 그 정도라면 저는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 경계를 누구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만 아는 거죠. 전담 직원과 당사자만.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도전행동 공부를 해봤더니 많은 부분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작은 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문제더라, 이런 결론이 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행동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체중증 입주자분들은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있는 채로 취미활동처를 구해보고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 자체를 인정하고 동아리 활동을 주선해보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 그렇게 속 시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소감 나눠줘도 됩니다. 저희는 인원이 한 80분이 넘어가시고 좀 약간 대형 시설에 속하는 축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자원봉사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집단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1년에도 되게 연례 행사처럼 뭐 운동회도 하고 뭐 학생들이 왔을 때는 뭐 미술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듣다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개별 지원과는 좀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계신 뭐 시설에서는 뭐 자원봉사를 뭐 이렇게 뭐 안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개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용을 하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을 그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개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가야 되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봉사자들이 그냥 우리 이제 개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내년부터 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깔끔하게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시는 분들, 자원봉사자 분들 아니면 지역사회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설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봉사활동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기관에서 회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뭐 봉사활동이 아니라 막 점수 때문에 오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 끊고, 근데 또 좋은 마음에서 와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른 활동을 제한해 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하던 것을 개인으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에 와서 식당에 배식, 급식이나 아니면 청소 봉사를 좀 도와줘요. 우리 시설에 와서 목욕 봉사를 좀 도와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나들이 갈 때 동행하는 차량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제는 개별의 시작은 당사자 개인이 해야 되니까 혹시 홍길동 씨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고, 김영희 씨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철수 씨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혹시 꾸준히 하거나 혹시나 당신이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 밥 먹으러 같이 가거나 미용실 갈 때 같이 가거나 하는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좀 천천히 그렇게 끊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개별 지원 방식을 기관에 어떤 뿌리 내리게 하고 싶다면 분명한 것은 집단 활동을 줄여야 개별 지원에 쏟을 여력, 여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는 봅니다. 잘 말씀을 드려서 하겠다. 그렇지만 좀 줄여가면 좋겠다. 그래야지 힘이 나지 않게. 우리한테는 정해져 있죠. 에너지가 100인데 집단 활동하면서 또 어떻게 개별 지원을 해요. 개별 지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봉사자는 개별 봉사자로 좀 전환을 하든가 하면 좋겠다. 근데 다운빌은 한 칼에 잘랐대요. 그 봉사자들을. 그렇게 해서 다 양해를 구하고 다른 활동을 제한을 아주 소극적으로 하거나 이제 좀 다른 걸 제한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좀 오해를 하기도 했다고요. 저는 그거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소감 나누실 분 계신가요? 네. 개인별 지원이라고 해서 이용자들의 일상을 되게 반짝이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많이 글과 사진으로 기록을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제 또 2023년이 마무리되고 내년이 다가오는데 내년에는 또 이용자분들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은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별다를 건 없어요. 올해와 내년의 차이는 이용자 씨의 삶이 그대로 쭉 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벤트가 있거나 추가가 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이모의 삶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인 것 같아서 하루하루, 그리고 한 달, 두 달, 뭐 사계절 이렇게 평범하게 여느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도록 지원을 합니다. 우선 박창동 아저씨와 저가 2023년도에 계획을 했던 건 노래교실 안에서 활동하면서 어울려 사시는 거에 집중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도왔고, 일주일에 한 번 노래교실에 가시고 나머지 4일 동안에는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좀 많으셔서 아저씨랑 이야기 나눠보면서 새로운 취미나 다른 활동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만 나가면서 이렇게 취미 활동하시기에는 아저씨가 워낙 또 흥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셔서 그 다음 날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평빌라에서는 이제 매년 하듯이 지금 12월부터 내년도 2024년 개인별 지원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고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뒷부분에 박시현 선생님이 써주신 원고에도 아마 순서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개인별 지원 계획 준비 워크숍이라는 것을 지금 월평빌라 카페에 공지를 했고 직원들이 각자 스케줄에 맞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지원하는 입주자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준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각자 동료의 나는 이런 것을 활용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혹은 개인별 지원이라는 것의 개념 같은 것을 또 오늘처럼 나누고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찾아다니면서 세우고, 그리고 각자 세운 것을 개인별 지원 계획 워크숍을 통해서 팀별로 나누고 피드백을 받고 개인별 지원 계획서라는 것이 2024년 3월에 책으로 제본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입주자의 개인별 지원을 할 것 같고요. 사회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사업가가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당사자의 삶에서 어떤 계획들의 근거라든지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당사자의 삶이 우선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회사업가가 도울 것인가 사회사업가의 업무 계획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개인별 지원 계획의 순서와 과정에 따라서 저는 내년에도 일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런 시간을 길게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과 소장님의 짧은 소감 1분 안으로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할 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더슴구구지원센터 콜로키움이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또 각 회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발표 준비하고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고등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즐겁고 자신 있게 설명했고 의미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것이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보는 어떤 입주자의 둘레사람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나 스스로도 내가 하고 싶어서 재미있어서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해가 거듭될수록 사회사업가로서 무언가 새로 얻고 성장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개별 지원 나누고 들은 것 잘 기억하면서 내년에도 잘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콜로키움 준비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작년부터 제가 기록해왔던 걸 천천히 쭉 읽어볼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적을 것들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잘 적은 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을 과거에 저에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유튜브에서만 봤던 이런 콜로키움이라는 자리에 제가 와서 사례를 발표할 수 있음에 정말 영광이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사례를 발표한 것들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각자 시설에 기관에 계신 입주자분들을 도울 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하나라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콜로키움을 준비하면서 이옥자 씨와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던 거를 다 한 번씩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추억도 해보고 회상도 해봤는데요. 열심히 사는 것 같더라고요. 바쁘게 나름대로. 그런데 이옥자 씨와 평범하게 살게 하는 게 제일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 관계에서 부딪히는 면들도 있었지만 그 이상을 옥자 이모님이 받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뿌듯하고 그 이상으로 벅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같이 콜로키움 하면서 동료들하고 나누고 또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기도 돼서 너무 뜻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회사업하는 당사자의 삶을 돕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세 분의 사회사업가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로서 무척 영광입니다. 그리고 뭐 앞에 나온 세 분뿐이겠어요? 여러분들 또 지난 1년 혹은 지난 세월을 들추어 내가 뜻있게 일하는 일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많아져서 이 앞에 여러분이 다 나와서 서고 앉고 발표하며 그렇게 연대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매번 콜로키움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콜로키움 열어주시는 도스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메일링 제가 받아보는 메일링 서비스에 어느 시인의 식구를 인용하여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식구 가운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문장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람의 방향은 내가 바꿀 수 없어도 돛의 방향은 내가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처한 현실이 우리가 처한 현실에 각자가 우리 기관은 우리 원장님은 예산이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역 주민은 우리 입주자는 그 바람의 방향은 얼마나 거셀 때가 있겠으며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돛대를 움직이는 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돛대를 희망의 그 등대로 향해 있으면 언젠가는 그
돛대에 힘주고 있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희망의 그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